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엘리트 코스를 받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 승승장구하듯이 취업도 한 번에 성공했어요. 큰 광고회사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늘 저를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곳에서 남편도 만나 결혼을 했고 무엇 하나 어려울 것 없는 삶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능력 있는 저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당연히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도 평탄하게 흘러갔어요. 남들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봤다고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너무 좋다. 여자가 요새는 일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야 돼. 안 그러니? 다 집에서 내조하는 것도 옛날 말이야. 넌 똑순이 며느리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죠. 요샌 일을 해야죠. 생활도 생활이고 저도 끝까지 회사 다니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잘 생각했어. 요샌 같이 벌고 같이 생활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네가 생각이 올바르게 박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요즘 애들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려고 하는데 난 그런 며느리 딱 질색이다. 그래도 주체성 있게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일을 하는 저를 참 좋아하셨고 무엇보다 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님은 요즘 사람같이 현대 여성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의 사랑도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도 저희와 얼마 차이 안 나게 결혼을 하였고 동서는 S전자 연구원이었어요. 저도 나름 큰 기업을 다닌다고 다니지만 동서의 직업은 누구나 알만한 직업이었죠. 그래도 전 아무렇지 않았는데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은 S전자라는 말을 들으니 한국 최고의 기업이 아니냐며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한 동서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연구원 며느리 오셨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사니까 얼마나 보기 좋으니?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우리 아들들이 장가 한 번은 너무 잘 갔지 뭐야. 여자도 일을 해야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당연하죠. 그래도 어머님이 신세대 마인드라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형님? 저도 광고회사에 취직하고 싶었는데 전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연구원이 잘 맞지. 진짜 너무 멋져요, 형님. 부럽다니까요. 어머, 연구원이 최고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연구원이 최고야. S전자 연구원이면 한국에서 뭐 최고 직업이지. 약간 시어머니의 말이 뭔가 살짝 거슬렸어요. 저조차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어른들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그냥 좋은 회사인 줄만 알지 삼성이 최고였으니까요. 사랑만 받던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는 동서가 들어오자 은근슬쩍 차별도 서슴지 않았어요. 눈치가 빠르고 워낙 예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어머니 행동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동서를 찬양하셨죠. 오히려 동서가 민망할 정도로 말이에요. 첫째야, 저기 가서 방석 좀 가져와라. 둘째 엉덩이 베기겠다. 너 엉덩이 베기지? 계속 앉아서만 일하는데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어야지. 얘 첫째, 뭐하니? 얼른 방석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 연구원 며느리 얼른 편하게 앉아요. 네? 아, 제가 가져올게요. 그리고 저 괜찮아요. 은근히 앉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면 말씀드릴게요. 불편하기 전에 앉아야지. 첫째가 우리 집 살림을 거의 다 알아서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아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연구원 며느리 불편하면 되겠니? 괜찮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앉아요, 응? 이런 거 다 이해한다니까, 첫째는. 전 그렇게 방석을 갖다 드렸고, 시어머니는 그 방석을 그대로 동서에게 앉혀주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식사하는 도중에도 어머님의 편애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님은 소고기며 굴비를 죄다 동서 앞으로 갖다 주었고, 제 앞에 나물 반찬만을 갖다 두었죠. 처음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똑같은 며느리인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친절히 대하시던 시어머니는 연구원 며느리를 보자 더욱더 동서와 저를 편애하기 시작했죠. 동서도 이걸 아는지 제 눈치만 보았고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시어머니도 불편하고 동서도 신경 쓰이고 말이죠. 에이, 어머님, 여기 말고 저기다 두고 먹어요. 저 팔 길어서 다 닿거든요. 형님네도 드셔야죠. 어떻게 제 앞에만. 쟤 많이 먹었어. 너 얼른 먹어. 일하느라 힘들 거 아니야. 어여 먹어.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무조건. 괜찮으니까 여기 두고 먹어. 그래도 그렇죠. 같이 먹어야죠. 어떻게 제 앞에만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세요. 형님도 이거 잘 드시던데. 형님, 드세요. 아니야, 동서. 괜찮으니까 얼른 먹어. 그래도 동서가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어머님도 기분 좋아하시고 얼른 먹어. 애써 동서한테 웃어 보이며 괜찮은 척 했습니다. 사실 동서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희 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감원대상자 1순위가 사내 부부였어요. 안타깝게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권고받아야 했죠. 남편은 완강히 퇴직을 못한다고 했고 저 역시 남편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높았기에 지금 퇴사하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일이 정말 잘 맞았기에 퇴사하기가 꺼려졌어요. 주변 동료들도 굳이 퇴사를 한다면 남편이 하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일 뿐이었고요.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퇴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정이 그래도 일을 해야지. 어떻게 퇴직을 해? 안 그래? 그래도 이왕이면 여자가 퇴직하는 게 낫지. 내가 집에서 놀아봐.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도 네가 퇴사하는 게 맞지. 넌 그래도 대학도 나보다 훨씬 좋은 데 나와서 다른 데 취직하기 쉽잖아. 난 아니라고. 여기도 간신히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네가 명예퇴직해줘. 부탁할게. 나도 내 청춘을 바치고 싶은 회사야.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연봉도 그렇고 내가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연봉이야. 오래 다니면 느는 거잖아. 난 결단코 퇴사 못해. 그리고 내가 퇴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겠어? 남의 눈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연봉이랑 직급이랑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은 절대 퇴사를 못한다고 했고 이 이야기는 시댁귀에도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어머님이었지만 퇴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들보다는 그래도 며느리가 낫다며 저를 설득하셨죠. 고민이 엄청 많이 되었지만 동서만은 저의 편에 서서 용기를 주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며
동서에게 너무 고맙고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지 않니? 우리 병욱이가 집에서 놀아봐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넌 곧 다른 데 들어가면 되잖아. 에휴, 나도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왜 사내 부부가 권고사지 낄순이인 건지. 참 우리 병욱이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 그런 회사 나온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네가 좀 양보해 주렴. 부탁할게. 아, 어머님. 저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예요. 그리고 제 청춘을 다 바치고 싶었고요. 저도 뭔가 무자르듯 이렇게 결정이 안 서네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저한테도 퇴사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마음 알지. 그래도 남편이 집에서 논다고 해봐라. 너도 체면이 쓰겠어? 차라리 집에서 네가 있는 게 낫지. 에이, 어머님, 요샌 안 그래요. 일부러 능력 있는 여자가 밖에서 일하고 남자가 살림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주버님보다 형님이 더 연봉도 많고 직급도 높으면 이건 무작정 형님만 설득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합리적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그게 아니다. 여자가 사업해서 무슨 억 단위 돈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집에서 논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잘 좀 생각해줘라. 동서 빼곤 제가 다 퇴사를 하길 바라더라고요. 오랜 고심 끝에 결국 제가 퇴사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렇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회사였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렇게 집에 있는 지 2주 정도 되었나? 처음에 저한테 고마워하던 시어머니 남편도 제가 실직 후 집에만 있자 저를 약간 부엌대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서러웠고 내가 누구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어이없다는 생각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또한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운동을 다니던지 일을 다시 다니던지 해라. 집에서 이게 뭐냐? 푹 퍼져가지고. 이래서 우리 엄마가 여자는 일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한 거라니까. 너 일 안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퍼졌어. 빨리 일 좀 알아봐. 다른 데 들어가게 말이야.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꼴랑 2주다. 2달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무해 정말. 그러니까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2주 만에 아줌마 같아서 그래. 재수 씨 봐. 얼마나 자기 관리 잘하냐? 멋지기도 하고. 아, 나도 일하면 아침부터 화장하고 꾸미지. 지금 쉬고 있는데 내가 아침부터 화장하고 그래야 돼? 당신 진짜 너무한다. 얘 말 하나 들린 거 없어. 2주건 이틀이건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참 너 회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학벌도 좋고 똑똑한데 왜 취직을 안 하니? 얼른 다른 데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난 집에서 여자 노는 꼴 못 본다고 했어.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회사에서도 저 말고 병옥 씨가 그만두길 바랬다고요. 어머, 그게 말이 되니? 어쨌든 병옥이 말 들린 거 하나도 없다. 나가서 뭐라도 해. 집에서 퍼져 있지 말고. 그럼 살찐다. 내가 결혼 전에 말했지? 여자는 취집이 아니라 취직을 해야 하는 거라고.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들어갈 때 알아봐.
시어머니의 말과 남편의 말이 참 속상했어요. 어떻게 본인들 때문에 큰마음 먹고 실직한 저에게 2주 만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했죠. 지금 당장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한두 달은 좀 쉬면서 좋은 회사를 물색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다 되었을 때 남편이 방 밖에서 전화를 받고 저 몰래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순간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죠? 그 의심이 들어 남편이 잘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니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회사 동료와 말이죠. 저보다 6살이나 어린 후배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을 하니 혈압이 거꾸로 도는 것만 같았어요. 다짜고짜 남편을 깨워서 몰아붙이기 시작하자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이게 뭐야? 너 유지인이랑 바람났니? 제정신이야? 이래서 나 퇴사 종용했어? 얼씨구나 했겠네. 가뜩이나 같은 회사라서 눈치만 더럽게 보고 있다가 나 나가니까 둘이 얼마나 물만난 물고기처럼 바람을 폈을 거야. 안 그래? 진짜 너무한다, 너. 아니야. 진짜 내가 다 설명할게. 그냥 후배야. 후배인데 좀 요새 친해져서 그런 거고, 네가 오해하는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둘이 셀카며 문자 내용이며 다 봤는데 이래도 아니야? 누가 바본 줄 알아? 진짜 부들부들 떨려서 말도 안 나와. 정리할게. 아니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야. 이제 막 시작하는 사이랄까? 그러니까 금방 정리할 수 있어. 요새 스트레스도 많았고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다신 안 그럴게. 제발. 남자들 한 번씩 한눈 판다잖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싹싹 빌었어요. 사실 이혼 생각까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믿었고 대신 그대로 넘어갈 순 없었죠. 전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남편을 혼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번 일을 그냥 넘기기엔 찝찝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남자들 원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 거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니? 그리고 이게 다 네가 집에만 있어서 그래. 남자가 긴장감이 없잖니. 좀 네 동서처럼 꾸미고 나가봐라. 그럼 남편이 바람을 피우겠니? 다 네 잘못도 있는 거야.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쉬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아는 어머님이 맞나 싶어요. 아무리 여자는 일해야 한다 주의지만 지금 저 한 달째예요. 회사 알아보고 있고요. 말끝마다 집에서 퍼져 있다 꾸며라. 참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병옥 씨 여자 만나는 것도 다 제 탓이라는 게 진짜 어이없고요. 너 지금 내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옥이가 너한테 질려서 바람을 피우지. 여자라면 조심해야지. 그렇게 나 잡듯이 병옥이 잡았냐? 네가 지금 뭘 모르나 본데 너 병옥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아니요. 죄송한데 저 충분히 일할 때 모아놓은 돈 남아있고요. 명예퇴직해서 퇴직금도 두둑해요. 병옥 씨 생활비 가져오는 거 한 푼 없고요. 착각하시려면 뭘 알고나 착각하세요. 이제 어머님의 본 모습을 알겠네요 정말. 기막혀.
전 이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일어섰어요. 시어머니는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하셨지만 들리지 않더라고요.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새 동선의 회사 근처로 오게 되었죠.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하자니 속상해 하실 것이 눈에 선하고, 이 답답한 마음 동서한테 넋두리를 하였죠. 역시나 착한 동서는 저의 말을 같이 들어주며 분개해 주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과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는 마음이 공존했고, 한 번만 눈 감을까 싶다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도 진짜 답 없네요. 자기 아들 잡아야지. 왜 형님한테 그런데요? 아마 나 회사 그만두면 나한테도 그럴걸요? 참나. 아주버님도 너무하지. 어떻게 동료랑? 전 언제나 형님 편이니까 힘든 일 있으시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요, 형님. 고마워, 동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고마워. 동서가 같이 화내주고 들어주니까 기분이 좀 풀린다. 사실 어머님도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닌 거 있지? 내가 참 바보 같은 거지. 형님이 왜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훌훌 털어내고 우리 웃자고요. 네? 그리고 전 형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하니까 너무 그렇게 힘없이 늘어져 있지 마세요. 아셨죠? 전 형님 편이에요. 동서의 위로가 참 많이 힘이 되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저 역시도 동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 후로 잠잠했고 더 이상 바람 소동은 없었어요. 저 역시 이번 일은 진짜 눈 한번 딱 감고 마지막으로 묻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3달이 흘렀고 생각보다 취직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었고 기혼 여성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임신이라는 장벽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꺼려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나 큰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좌절하였죠. 퇴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쉽지 않더군요. 현실에 좀 부딪히게 된 거예요. 취직도 안 하고 너 1-2달이면 취직한다더니 왜 취직 안 하는 거냐? 내가 싫어하는 취직 며느리 될 예정인가 보지? 그러게요. 임신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네요. 면접 가면 나이도 있는데 임신하면 어떡하냐고부터 물어보니 저도 생각 중이에요. 맞아요. 형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아무리 세상 좋아졌다 해도 똑같은 조건이면 핸디캡 없는 남사원 뽑는 경우 많더라고요. 내가 쟤한테 사기당한 느낌이야. 그렇게 능력 있다고 해서 며느리 들였더니만 실직하고 집에서 몇 달을 노니? 에휴.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생활비 한 푼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어쩜 저 볼 때마다 그렇게 취직 스트레스를 주세요? 너 동서 좀 본받아라. 그러니까 애초에 광고회사는 왜 들어가? 그 학벌에 그냥 삼성이나 들어가지. 에휴. 여자가 무슨 광고회사를 들어가서 덕을 본다고? 그냥 네 동서처럼 대기업 연구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지금까지 철밥통으로. 어머님, 저희도 권고사직 있어요. 명예퇴직도 있고요. 일랑 같은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형님 탓도 아닌데요, 뭐. 형님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어쩜 마음도 예쁘니 너는? 참 똑소리나 마음 예뻐. 아주 너 덕분에 내가 산다 살아. 돈도 잘 벌고. 에휴,
쟤는 어쩌다 처리됐는지. 진짜 부글부글 끓는 화를 애써 참았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다가는 열등감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동서에게 놀러 가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대놓고 저를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 길을 의심했어요. 그렇게 잘해주던 시어머니가 맞나? 내가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돌변하실 수가 있나 싶으면서 유치했어요. 너 다음 주에 아무 일정 없다고 했지? 우리 부산 여행이나 다녀올래? 너랑 나랑 네 남편이랑. 내가 며느리 생기면 꼭 부산 여행을 가보고 싶었거든. 친구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너 시간 된다고 했지? 우리 가서 재미있게 놀고 와보자. 네, 뭐 좋죠. 우리 형님도 해서 셋이 가요. 어머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자들끼리 회포 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쟤는 펑펑 집에서 노는 앤데 뭘 그러니? 일하는 너나 힐링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너랑 니네 부부랑 다녀오면 돼. 너도 가고 싶냐? 넌 취직자리 알아봐야지. 안 그래? 놀러 갈 시간 아끼고 취직자리나 알아봐라. 그래야 빨리 취직을 하지. 기가 막혔어요. 갈 생각도 없었지만 저렇게 말씀을 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실직한 저는 빼고 대기업 다니는 동서만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난 시어머니였어요. 동서는 가기 전날까지도 저에게 미안해하며 찝찝해했지만 동서 잘못은 없기에 전혀 동서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하는 동서에게 제가 더 미안할 따름이었죠. 형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네요. 아, 정말 왜 그러신데? 여하튼 마음 많이 상하셨죠? 아니야, 동서, 괜찮아. 어머님 뭐 일하는 며느리만 제일인 줄 아시는 분인데.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와. 난 진짜 괜찮아. 동서가 괜히 마음 쓰이겠다. 내가 더 미안하네. 난 진짜 괜찮으니까 동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놀다 와.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용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기다 와. 동서도 모처럼 만에 가는 여행인데 알겠지? 아, 저 돈 있는데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괜히 더 죄송하게. 여하튼 너무 감사드려요, 형님. 재밌게 놀다 올게요. 미안해하는 동서를 뒤로한 채 재미나게 놀다 오라고 말은 했지만 조금은 씁쓸했죠. 정말 일하는 며느리만 최고로 생각하는 어머님에게 사실 너무 서운했거든요. 제 자존감이 아마 이때 제일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부산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죠. 저 역시 이제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집에서 나름 포트폴리오 작성과 함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동서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참 재미나게 놀 시간인데 말이죠. 서둘러 받아보니 동서가 하는 말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형님, 빨리 지금 KTX 끊어서 제일 빠른 걸로 오세요. 빨리 와서 이것들 잡아가세요. 진짜 기가 막혀서. 동서의 말이 다 끝나자마자 저는 그로부터 30분 뒤인 KTX를 바로 끊어서 부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알려준 장소에 가본 순간 기야말 광경에 다리가 풀려버렸죠.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하는 순간이더라고요. 아무리 믿을 사람 없다지만
정말 철저하게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본 광경은 남편의 처음 외도 상대와 함께하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두 잡것들은 저와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상견례를 밀어붙였고, 동료 상간녀의 본가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서와 서방님을 데리고 제 남편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히 저를 버릴 속셈이었던 것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전 당할 뻔한 거였고, 전 그 자리에서 깽판을 치니 상간녀의 부모님들은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유부남인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는 임신을 했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결혼을 밀어붙였던 거였고요. 진짜 너무 기함의 연속이었어요. 이러려고 동서한테만 부산 가자고 했구나. 아, 세상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하나? 너 위해서 내가 명예퇴직까지 해주고 실직자가 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너네가 날 뒤통수를 쳐? 왜? 내가 이대로 집에 눌러앉으면서 네 등골 뽑아 먹을까봐 걱정돼서 지금 나랑 이혼 생각까지 한 거니? 네 생각이야? 아니면 이 정신 나간 아줌마 생각이야? 말해봐. 아, 나가서 얘기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 어떻게 온 거야, 부산까지. 그리고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아우, 사돈, 죄송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좀 놀라셨으니 진정하시고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형님이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실 수 있어요? 뭐라고? 아니 너까지 왜 이러니? 지금 이 난리통에 너라도 가만히 있어. 지금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알겠어? 됐고, 내가 이것들 용서 안 해. 저기요, 당신들 딸내미 상간녀예요. 그리고 같은 회사 동료였고요. 이 남자 와이프라고요, 제가. 당신들이 딸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정신 나간 여편네랑 이 잡것은 원래 그렇다 치지만 당신들 딸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제 말을 듣자마자 상간녀는 울고만 있고 상간녀의 부모들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기세였어요. 간신히 남편이 저를 끌고 나왔고 밖에서는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제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남편의 얼굴과 머리에 손이 왔다 갔다 했고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졸도를 하셨죠. 다행히 서방님과 동서가 저를 진정시켜주며 위로해 주었고 서방님도 이런 자리인지 몰랐다고 했고요. 넌 매운맛 좀 봐야 돼. 감히 네가 내 뒤통수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쳐? 임신을 시켜? 이게 돌았네 진짜. 좋았니? 재밌었어? 아파. 그만해. 네가 이렇게 드세니까 내가 너랑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임신했다는데 그럼 어떡해?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고 내가 이런 남자랑 살았다고 생각하니 각오를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도대체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진짜 용서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벌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진짜 형이지만 정신 나간 것 같네요. 엄마까지 지금 너무 죄송해요.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게 왜 서방님 탓이에요. 저 이대로 안 있을 거예요. 형이랑 어머님 가만 안 둘 거고 상간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동서 너무 고마워. 동서 아니었으면 나 혼자 바보 될 뻔했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진짜 너무 고맙다. 이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당연히 해야죠. 저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저렇게 부도덕한 인간들이 뒤통수 치는 꼴을 어떻게 봐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전 그 길로 올라가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또한 시어머니에게도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명백백 정확했기에 법원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동서애를 제외하고 저를 속이려 했다는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말이죠. 전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앞에 가서 상간녀와 남편을 망신을 주고자 피켓 시위를 하였고 저를 알아보고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상간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좋은 회사에서 남편에겐 회사 명예를 더럽혔다며 퇴직을 권했으나 끝까지 퇴사만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은 거의 없어질 부서의 자천이 되었고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음에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전 직장 동료가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벌금 약속이소가 되어 벌금형만 처했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아직도 그날만을 생각하고 남편 표정과 상간녀 표정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차피 우리 끝난 사이인데 진짜 너무한다. 이왕 그냥 끝내는 김에 좋게 끝내주지. 내가 왜? 나 너 때문에 퇴사하고 너네 엄마한테 구박받았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너네 순순히 놔두겠니? 네 엄마한테도 전해. 그렇게 잘난 며느리 보고 싶으면 아들부터 갱생시키라고.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날 업신여기고 너희가 무사할 줄 알았니? 시간이 지나도 절대 용서 못할 줄 알아. 평생, 알겠어? 뱃속에 네 애 잘하고 있을 텐데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부서에서 돈 많이 벌어라. 걔 퇴사했다며? 네 애랑 네가 먹여 살려야지. 혹시라도 새로운 여자 만나면 그 여자한테도 너네 애미랑 네가 했던 짓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몸살이고 살아. 괜한 여자 만나서 그 여자 신세 망치게 하지 말고, 알겠니? 더러운 것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지금 너무 고마울 지경이야. 내가 이렇게 너랑 끝날 수 있음에, 알아? 남편은 절규했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작은 대행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이제 막 커지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예전 광고주들이랑 되게 잘 지냈던 터라 작은 대행사 치고 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이 제 황금기라고나 할까요?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행사 대표도 되고 어떻게 보면 결혼 후 이혼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전 동서와는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낸답니다. 동서 얘기 듣기론 그 상간녀는 유산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안타깝진 않았죠. 뭐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동선에는 어머님네를 안 보고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일로 동서도 크게 실망했던 터라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이죠. 다행히 서방님이 꽤나 개념찬 인물이었기에 다행히도 서방님조차도 이번 일을 계기로 형과 전 시어머니와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언젠간 본인이 실직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며 아예 보지 않겠다고 말이죠. 참 세상 별일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바람을 피우지 않나. 그렇게 잘해줬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돌변하질 않나. 같은 직장 동료가
내 남편의 상간녀가 되질 않나. 이런 풍파를 겪고 나니 웬만한 처세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다 제 경험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샌 다시 일하는 재미에 빠져 눈코 틀 새 없는 나날들을 지내고 있어 너무 행복해요. 오늘 짬이 나서 글을 한번 써보았는데 재밌으셨나요? 저는 쓰면서도 그때의 기억에 한참 웃었답니다. 정말 제 인생의 흑역사이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된 계기니까요. 여러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이에요. 광명에 살고 있지요. 결혼 전 홀로 계신 엄마를 두고 결혼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결혼은 하지 않으려 생각했었는데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본인의 엄마처럼 모신다는 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저를 설득했거든요. 아빠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무런 가족이 없는 엄마는 그저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죠. 다행히 아빠가 남긴 유산이 조금 있어서 엄마와 둘이 사는 데는 크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은 했답니다. 결혼하는 날 엄마가 어찌 그렇게 우시던지 아마도 홀로 저를 키웠던 세월이 생각나서 우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두고 결혼을 했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접살림을 차려나가자 엄마는 이제 완전한 혼자가 되신 거죠. 그런 엄마가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애써 그렇게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혼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 그래도 우리 신혼집에서 엄마랑 가까운 곳에서 살면 내가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집 근처에 장모님을 모시겠다고? 거기서 잘 살고 계시잖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살던 동네가 편하시잖아. 아무리 딸이 도시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살던 터를 다 버리고 오실 수 있겠어? 이건 내 말이 맞다니까? 그래도 신경 쓰여서 그런 거잖아. 혼자 아플 때 병원도 혼자 가셔야 하고. 내가 옆에 있으면 자주 왕래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이 낳아도 엄마가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 전에 원래 자기가 모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땐 언제고. 그땐 그때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살던 터에서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친정엄마를 근처로 모시고 싶다고 하니 남편은 친정엄마가 불편할 거라며 한사코 반대하더라고요. 결혼 전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며 본인이 책임진다는 둥, 걱정 말라는 둥 했던 소리가 무색하게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과는 싸우기 싫어서 더 이상 말은 안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 시골에 계시는 엄마가 자꾸 걸렸지만 그래도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찾아 뵈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나 제 계획은 철저히 틀어졌어요. 주말마다 시어머니의 호출이 이어졌고 하도 성화에 그 뜻에 따라 매번 시댁행을 택했죠. 나도 혼자 살잖아? 내가 전화하기 전에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니?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잘할 것 같아서 허락했는데 이런 게 한부모 가정에서 큰 티가 나는 건가? 어쩜 이렇게 예의가 없는지. 나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아니 어머님, 지난주에도 왔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하는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올 수 있겠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내가 친정엄마였어도 그럴 거야? 애가 어쩜 그렇게 정이 없어? 나 혼자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진짜 정없다. 내가 지금 우울증 초기 단계야, 알아?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우울증이 더 심해질지 좋아질지 너하기 달려 있어. 어쩜 애가 그렇게 모지니? 혼자 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너였으면 금이야 오기야 엄청 잘했을 거야. 알아? 시어머니는 혼자 계시지만 빌라 자체에서 위층 아래층 이모님들이 살고 계시기도 했고 아버님과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이혼 도장을 찍으셨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사시고 있기도 했고요.
저에게 퍼붓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주말마다 항상 시댁에 왔는데 직장 생활하는 며느리에게 매번 시댁에 와야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저에게 늘 닥달을 하시며 우울증 얘기를 꺼내고 항상 주말마다 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제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어도 시어머니는 우울증 얘기를 꺼내며 늘 불러대셨어요. 며느리 노릇 안 할 거면 왜 시집 왔어? 너가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평일에 못하더라도 주말엔 며느리 노릇 해야지. 위아래 이모들도 너 오길 기다리고 있어. 알겠니? 온 김에 솜씨 좀 보자. 수제비 먹고 싶다. 이모들 불러서 우리 수제비나 해먹자. 어머님, 저 이렇게 주말마다 부르시는 거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평일엔 일하고 주말에만 쉬는 건데 주말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매번 전화로 불러대시고 저도 제 개인 생활이 있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시댁 오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나 너 같은 며느리 보다 처음 본다. 우리 경로당에는 며느리가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하는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주말마다 와서 청소해주고 간다, 빨래도 해주고 가는데. 너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내 시애비랑 이혼하고 내가 얼마나 우울한 줄 아냐고. 근데 그걸 못 참아? 아니요, 어머님 이해하죠. 그래도 이렇게 주말 내내 내리 부르는 건 제 개인 생활도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제가 지혁 씨랑 같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보면 지혁 씨는 쉬라고 하고 저만 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걔랑 너랑 같아? 걘 원래 잠이 많아서 주말엔 좀 푹 자야 해. 그걸 모르니? 그리고 여자라면 좀 부지런해야 하는 거고? 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말 많은 애구나? 시애미가 좀 불렀기로써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 나 때는 시애미 눈도 못 마주쳤어. 도통 말이 통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맺고 끊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날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이모님들까지 불러 수제비를 대령했죠. 이모님들도 성격이 시어머니와 비슷하신 분들이어서 사실상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했어요. 그렇게 주말 내내 시댁 시중을 들다 집으로 향했는데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남편한테 화가 나면서 말이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예능 채널을 보며 깔깔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폭발할 지경이었죠. 이제 효도는 셀프로 해. 내가 왜 어머님 댁까지 가서 주말에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야 해? 당신은 집에서 누워서 TV 보면서 깔깔대고나 있고. 진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다. 엄마 얼굴 본 지도 지금 2달이 넘었어. 나 이제 주말마다 시댁 못 가. 어머님이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못 간다고 할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 그래? 엄마 혼자 있어서 지금 우울증으로 그러고 있는 건데 아빠랑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갑자기 혼자 계시게 됐는데 그럼 제정신이겠니? 너가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 진짜 야박하다. 내가 야박해? 그럼 당신이 가서 어머님 기분 풀어드려. 왜 내가 해야 하는데? 아들놈은 맨날 주말마다 늦잠에 골프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내가 가서 어머님 비위 맞춰드려야 하냐고. 자기가 우리 집 가서 엄마 비위 한번 맞춰준 적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너를 좋아하니까 부르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 못해. 딸 없는 양반이 딸 생겼다고 그렇게 불러대시는 거 모르겠어? 너도 참 우리 엄마 이해 좀 해줘라. 얼마나 외로운 분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해줘. 너무한다 정말. 너무한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지. 무슨 내가 이 집의 식모도 아니고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절대 못하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는 어머님께 끌려다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역시나 주말이 왔고 어머님은 토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급한 거면 남편한테 따로 하겠지 하면서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역시나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를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저를 불러대셨죠. 혼자 와서 밥을 차리라는 둥, 이모들이랑 기다리고 있다는 둥, 정말 화가 나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 그냥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니, 전화를 왜 안 받아? 우리 너 기다리고 있어. 이모들이랑. 오늘은 뭐 해줄란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어서 장봐 와라. 아니요, 오늘 못 가요. 이번 주에 저 친정 가거든요. 밥 알아서 해 드시고 심심하시면 지혁 씨 불러서 어디 다녀오시거나 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친정 간다고 했냐? 그럼 우리 밥은 어쩌고 친정을 간다는 거야? 와서 밥이라도 하고 가. 안 늦잖아. 어머님, 제가 무슨 밥 하려고 시집 온 줄 아세요?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줄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못하니까 알아서 시켜 드시던지 이모님들이랑 해 드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앞으론 한 달에 2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지혁 씨랑 같이 찾아뵐 거예요. 제가 선약 없고 어머님 괜찮으신 날로 다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토요일마다 전화 안 하셨으면 해요. 그럼 이만. 제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친정 갈 준비를 하자 남편은 저에게 눈을 흘기며 너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얼마나 끓어오르던지. 결혼하면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이 된다더니 제 남편이 이렇게 남의 편이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꼭 참았어요. 뭐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어쩌겠나라는 심정이었거든요. 너무한다 진짜.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면 너한테까지 그러시겠냐? 그걸 그렇게 매정하게 진짜 차갑다 차가워. 내가 말했지? 그럼 당신이 가서 어머님 시 좀 들어. 왜 나한테 그래? 난 우리 엄마 보러 갈 거야, 알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본인 아들은 그렇게 쉬라고 하면서 왜 나를 불러대는 거야? 난 진짜 이게 웃겨서 그래. 자기도 꼼짝을 안 하잖아. 집에서 그래놓고 나한테 할 말이 있니? 뻔뻔한 거지 그게. 언제 한번 장모님 뵈러 갈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 됐고 그만해. 나 진짜 폭발해버리기 전에.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한 뒤 전 친정으로 향했어요. 마음도 불편하고 친정엄마도 보고 싶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는 친정길이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던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친정엄마네 도착을 했는데 오랜만에 본 엄마 얼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급격히 쇠약해진 느낌이랄까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엄마, 오랜만에 나왔어.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잘 챙겨 드시라고 했잖아. 또 잘 안 챙겨 먹었구먼. 벌써 얼굴이 상했네. 속상하게 진짜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걱정되잖아. 요새 이것저것 집안일 좀 했더니 그러네? 나이는 못 속이지? 그래도 전화라도 하고 오지.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걸로 해놨을 텐데. 이서방은 같이 안 온 거야? 오랜만에 오는 거 이서방이랑도 같이 오지? 그럼 씨암탉이라도 잡는 건데. 에이, 됐어. 오늘은 나가서 먹자. 엄마가 좋아하는 중식 드셔요. 살도 빠지고 얼굴이 말이 아니네 정말. 속상하다. 엄마 괜찮다니까. 그냥 요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잠을 통 못 잤더니 이래. 너 시집 보내니까 이제 혼자 잤니?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도 뒤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야. 걱정할 거 전혀 없으니까 인상 펴세요, 우리 공주님. 급격히 안 좋아진 엄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날은 엄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며 오랜만에 정겨운 주말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종종 자주 와서 엄마를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랜만에 찾아뵌 엄마는 정말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엄마 주변에 아무런 가족이 없어서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그렇게 집에 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팩을 하려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날짜를 따져보니 임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가서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상 임신을 했다고 하니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나 임신했어. 자기 이제 아빠 된다고. 우리가 이 아이한테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면 진짜 지금부터라도 잘 지내야 해. 정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뭘 못하겠어. 안 그래? 자기 얼른 앉아서 쉬어.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임신하니 좋네? 자기가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집도 치우고 나도 공주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서 얼마만의 평화야? 임신을 하니 좋긴 좋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문제로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금세 풀어졌죠.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나니 친정엄마가 더더욱 생각이 나면서 저희 집 근처로 친정집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하기로 했죠. 남편은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막상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 그럼 저 좋을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얼굴도 많이 안 좋고 그냥 도심권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서 병원 한번 가려면 힘들잖아. 나도 임신해서 몸도 힘들어질 텐데 친정엄마 가까이 살면 좋을 거고. 엄마 보고 집 팔고 여기 쪽으로 이사 오라고 해야겠어. 당신도 그런 줄 알아. 그래도 불편한데. 아무래도 어머님 계시면 내가 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 안 그래?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어차피 뭘 하지도 않으면서. 여하튼 그렇게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알겠지? 그런 줄 알아. 그래 뭐. 너 몸 힘들고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장모님 오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 알겠어. 그런 줄 알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친정집을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어요. 엄마도 막상 제 집 근처로 오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몸조리를 해줄 수 있다면서요. 막상 도시로 올라오시니 엄마는 밝아지셨어요. 주변에 구경할 때도 많고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을 갈 수 있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낙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 때 제가 옆에서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안 그래도 너 임신했다고 해서 몸조리 걱정했는데 가까이 사니까 이제 몸조리도 엄마가 해줄 수 있겠어. 그럼 당연하지. 이제 그전보다 더 자주 찾아뵐게. 너무 좋다. 엄마가 근처 사니까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시댁 눈치 보이니까 너무 자주는 왔다 갔다 마라. 시어머니가 싫어하시지. 알겠지? 뭐든 눈치껏 행동해. 어이구,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엄마도 도시로 나오니까 너무 좋지? 병원도 가깝고 여기 근처에 경로당도 있어, 엄마. 시골에 혼자 계시다가 막상 도시로 오니 참 좋아하는 친정엄마였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시어머니는 엄청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제가 이제 주말마다 남편과 가는 것이 아니면 못 간다고 선언까지 한 데다 친정엄마까지 근처로 이사 오니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배가 아픈지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걸어 대셨죠. 그러면서 친정엄마 욕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참나. 임신이 벼슬이다 아주. 너네 엄마까지 이 근처로 데리고 오고. 난 그럼 이제 내친다는 거냐 지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 근처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시골 노인네가 시골 노인네처럼 살아야지. 도시에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주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 과하다, 과해.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는 만큼 제 근처에서 들여다보며 모시고 싶어요. 어머님도 지역시 근처에서 사시고 싶으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은 낮에 경로당도 다니시고
이모님들도 주변에 같이 사시고 즐겁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정말 저밖에 없어서 차라리 제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시댁이랑 친정이랑 같니? 내 엄마가 이 근처 와 있으면 우리 지혁이가 얼마나 불편할 거야. 안 그래? 사위라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봐야 하고. 그 피곤이 다 우리 아들한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어쩜 생각하는 게 지밖에 모른다니까. 그럼 나는? 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솟아올랐지만 정말 꾹꾹 참았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애써 참고 눌렀어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정말 본인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죠. 속상했지만 뱃속 아이 때문에 좋은 생각만 하자라고 애써 눌렀어요. 그리고 임신 말기가 되었을 때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래전 친정엄마와 헤어진 가족을 친정엄마가 만난 것 같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엄마 처녀 때 헤어진 친오빠인데 이 동네에 사는 것 같다며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굴이 낯익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알게 되었다고 했었죠. 이게 무슨 우연인가 싶으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도 없는 엄마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이 정말 컸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이사를 오고 나서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오래도록 떨어져 있던 친오빠, 저에겐 삼촌을 만나 늘 기뻐하셨거든요. 오빠가 나 때문에 희생 많이 했는데 커서 헤어지고 너무 그리웠어. 근데 이렇게 만나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엄마 너무 잘 됐다. 진짜 나도 삼촌 한번 뵈러 가야지. 하나뿐인 삼촌인데 난 처음 보는 거잖아. 근데 너무 우연이다 정말. 그럼 너 지금은 막달이라 몸도 무거운데 천천히 아기 낳고 한번 보러 가자. 요 근처 사니까 자주 보면 좋지. 그렇게 엄마 입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막달이 되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제가 출산을 하고 보니 정말 눈에 넣어도 아이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임신 기간 중 임신성 당뇨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터라 먹고 싶은 것을 잘 못 먹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친정엄마가 해주신 양갱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양갱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 엄마는 단숨에 양갱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저를 보러 오셨다가 그 양갱을 보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참나, 고작 내 엄마가 가져온 게 양갱이냐? 아주 날로 먹는다. 딸 출산했는데 이것저것 해주지 못할 망정. 그럼 여기로 이사는 왜 왔대? 너한테 만난 거 많이 해주려고 온 거 아니니? 근데 고작 양갱을? 얘 이거 내가 가져간다. 너 애 낳고 이렇게 단 거 먹으면 이 다 상해 알겠니? 그리고 어쩜 그렇게 너네 엄마는 철이 없니? 애 낳아보고도 이런 거 모른대? 그거 제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임신성 당뇨 때문에 조절하느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서 좀 부탁드린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그럼 어머닌, 지금 여기 병원에 제 속 뒤집으려 오신 거예요? 아이 낳은 저한테? 뭐야? 어쨌든 너 모유 수유도 해야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됐어. 내가 가져가마. 얘가 철이 없어 정말. 어머님은 어이없게도 그걸 들고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막무가내인 분이었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양갱을 들고 그대로 나가버리셨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짧은 입원을 마치고 전 퇴원을 했죠. 그런데 대박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가 가져온 양갱을 경로당에 포장채 던져주고 왔는데 그 양갱을 보자마자 노인 회장이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이거 드실 분 드세요. 아니 우리 그 철없는 사돈이 아주 우리 애 이다 뽑히라고 애 낳자마자 양갱을 해준 거야 글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했잖아요. 좀 이상하다고. 그 여편네 내가 며느리 병원에 있을 때 당장 챙겨온 거예요. 직접 만든 거라고 하던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구석 웃기다니까.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황당한 집안이야. 당신이었구먼. 우리 조카 시어머니가. 이 여편네가 감히 이걸 어디다 디밀어. 내 동생이 밤새 만든 양갱이고 귀한 건데 이걸 조카도 먹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들고 나와. 참나 말이 안 나오네. 그동안 그렇게 경로당 와서 욕한 집구석이 내 동생 집이었어? 며느리 욕이랑 사돈 욕을 그렇게 하더니 그게 내 동생이 옳시다. 그 며느리는 내 조카이고. 아셨수? 어머 회장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 친정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무슨 오빠라고 갑자기. 아주 오래전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내가 군대에 가고 제대하면서 연락이 끊긴 내 동생이요. 진짜 몇십 년 만에 찾았지. 근데 그런 동생을 매일같이 욕했던 게 당신이라니. 이 양갱 나도 받았어. 이 여편네야. 우리 동생이 나 먹을 것도 만들어줬다고. 핸드메이드 양갱이라 딱 봐도 내 동생이 만든 거 티가 나는구먼. 당신 성품 별로다 했더니 아주 가관이구먼. 참나. 노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시모가 사시나무 떨듯 발발대더래요. 그 이유는 사실 시어머니가 노인 회장님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 나이에 외숙모도 돌아가시고 삼촌은 혼자 사셨는데 자수성가를 하셔서 지금은 쉬고 있지만 건물들이 여러 채였거든요. 그걸 알고 재혼이라도 하고 싶어 매일같이 경로당에 들락날락 한 거예요. 근데 그런 회장님의 동생을 허구한 날 욕을 해댔으니 회장님은 어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회장님이 노발대발을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탓에 전환을 하였다고 해요. 아니 그럼 저희 며느리 삼촌이라는 건가요? 어머나 이런 우연이. 제가 좀 섣불렀죠? 그냥 우리 며느리 치아 생각해서 얘기했던 건데. 제가 평소에 얼마나 며느리한테 잘해주는데요. 회장님이 지금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해는 무슨. 허구한 날 와가지고 내 동생 욕할 땐 언제고 이사 온 거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가만 안 둘 거라는 둥. 나도 당신 인성 그럴 줄 몰랐다 이거야. 됐고 이제 여기서 내 얼굴 보고 지난번처럼 지낼 생각하지 마쇼. 알겠소? 참나 어이가 없어서야. 시모는 경로당 회장님을 잘 꼬셔서 팔자 한번 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호되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얘기를 저희 삼촌 경로당 회장님이 저희 엄마한테 얘기해 준 것이었고요. 정말 꼴 같지도 않으면서 저도 우습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 저에게 시어머니는 전화가 엄청 오셨어요. 회장님께 잘 얘기해 달라는 둥. 그 뜻이 아니었다는 둥. 엄마와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둥. 소식 들었니? 아니 진짜 우리 회장님이랑 자리 좀 마련해줘라. 아니 회장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셔. 다 들었어요. 경로당 가서 저희 욕을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제가 뭘 그렇게 욕먹을 짓을 했으며 저희 엄마는 무슨 죄인가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저희 삼촌도 혀를 차던데. 그리고 자리를 마련하기 전에 저와 저희 엄마한테 사과 먼저 해야죠. 사실 회장님이랑 나랑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자리 좀 마련해줘. 내 전화는 도통 안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 얘긴 나중에 하자. 내가 재혼하면 너도 좋을 거 아냐, 안 그래? 매번 나 신경 안 써줘도 되고? 그러니까 네가 중간에서 말 좀 잘해다오. 아니요. 절대 실례요. 당신 같은 여자가 외숙모 자리가 된다니. 진짜 소름 끼쳐요. 이 정도로 경우 없는 사람 처음 보는걸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잡으시려 했고 전 그 손을 확 뿌리쳐 오히려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죠. 시어머니는 그 길로 떼굴떼굴 구르셨어요. 얼마나 우습던지. 정말 동영상을 찍어놓지 못한 게 한이 될 만큼 그 기억이 뇌리에 박혔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절대로 시어머니와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보고 가서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친권 양육권은 다 제가 가져오기로 하는 걸로 말이죠. 남편도 저에게 정이 떨어졌다며 쉽게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에게 남은 정마저 떨어졌죠. 당신도 내가 몇 번 참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럴 거라면 그냥 이혼해. 난 이제 어머님 얼굴 안 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 누가 겁낼 줄 아냐? 나도 너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정 떨어져서 싫어.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그렇게 저흰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때문에 소송을 했지만 남편보다 제가 더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더 좋다는 이유로 저에게 돌아왔고요. 남편은 양육비를 다달이 줘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는 더더욱 본인이 재혼을 못할 것 같았는지 억척스럽게 삼촌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삼촌은 그런 어머님을 뿌리쳤고요. 아니,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니까요. 네? 그땐 오해라니까. 아휴, 진짜.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이였나? 참나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구먼. 내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팔자 한번 펴보려고 했을 텐데 이럽슈. 경로당에서도 이미 소문은 날 대로 났으니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난 노인회장 탈퇴할 거니까. 아니, 회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내 마음에 불 찔러 놓고 그렇게 미련 없이 가버리면 전 어쩌라고.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이게 몇십 년 만에 오는 설렘인데 제가 어떻게 회장님을 포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웃기고 있네. 내 돈이 좋아서겠지. 가족도 없이 빌딩만 가지고 있는 나한테 접근하는 이유. 그거 하나 아니겠어? 일 없어? 전 시어머니에게도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유책 사유니까요. 다행히 그게 받아들여져 시어머니에게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이혼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지라고 막막했는데 막상 이혼을 하니 남편도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어서 그런지 빈자리를 전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엄마와 살림을 합쳐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늦게나마 만난 삼촌이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잘 케어해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말이죠. 늦게나마 내가 동생한테 못했던 거 다 해주고 싶어. 내가 자식이 있냐, 마누라가 있냐. 그냥 네가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그저 행복하게 살자. 나도 늦게 가족을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프지만 마라. 고마워요, 오라버니. 이렇게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어. 안 그래요? 괜히 나 때문에 경로당에도 못 가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여자 욕을 하던지. 일단 얽히고 싶지도 않고 내 동생이랑 이렇게 내 조카랑 사는 거지 뭐. 삼촌 고마워요. 그래도 삼촌이 있어서 진짜 든든하다니까요. 엄마도 늘 혼자라서 외로웠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삼촌을 찾게 돼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하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삼촌한테 많이 갚으며 살게요. 전 그렇게 열심히 살아나갔어요. 지금은 이혼한 지 4년째이고요. 다행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정말 결혼할 때부터 애 아빠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빈자리는 전혀 없고 말고요. 간간히 아이 때문에 남편을 보긴 하지만 사적인 말은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위자료까지 뺏기고 팔자 한번 펴보려다가 팽당한 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얼굴 들고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를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혼을 했다는 게 아이한테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런 집에서 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해서 삼촌과 엄마에게 더욱더 힘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남의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뼈저리게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저에게 어떤 화살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여성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새삼 느꼈었는데요. 그저 평범할 것 같았던 저희 집도 얼마 전 큰일이 있었어요. 그때 일을 얘기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네요. 사실 저희 양가 부모님은 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셨고 어머님들만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신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고 저희 스스로 준비를 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말 그대로 살림만 합친 수준으로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꼭 자기는 성공을 하겠노라며 다짐을 했었어요.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그때 엄마가 정말 꿋꿋이 버티시더라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펑펑 울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을 텐데 엄마는 한 번을 안 우셨어. 나중에 엄마 혼자서 새벽녘에 우시는 걸 보고서는 눈물이 없으셨던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 그때도 난 꼭 성공해야지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 그때 돌아가셨던 아버지는 얼마나 아쉬웠을까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는 엄마가 참 고생이 많았지 생각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눈 감는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아쉬우셨을까 싶더라고. 우리가 넉넉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언젠간 아버님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도 우리가 잘 사는 걸 바랄 테고 우리는 그 바람대로 잘 살아주면 될 것 같아. 난 정말 우리 가정 잘 살게 만들 거야. 어떻게든 성공해서 엄마도 장모님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내 꿈이야. 아직은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노력하다 보면 점점 좋은 날들이 많아지겠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잘 살자. 우리 엄마도 장모님도 같은 처지시잖아. 우리가 더 자주 뵙고 서로 의지하면서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지? 아무리 결혼하면 우리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는 하지만 우리 양가 어머님도 항상 잘 모시죠. 알았지? 그럼 우리 집에서는 당신을 사위라기보다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셔. 엄마도 아빠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나밖에 안 계셨으니까. 어머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당신만 의지하면서 사시고 계시잖아. 우리 결혼했다고 해서 서로 집만 챙기지 말고 양가 가족들 다 같이 챙기자. 나도 그걸 원해. 우리가 잘하면 엄마도 어머님도 외롭지 않으실 거야. 저희는 양가 가족 상황이 비슷했는데 둘 다 외동이었고 다른 가족 없이 엄마만 계셨죠. 다만 저희 엄마는 제가 클 때까지 아빠가 계셨지만 시어머님은 남편이 어릴 적부터 혼자 키우셨다는 게 달랐어요. 처음에는 양가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방문하는 횟수도 비슷했고 행사가 있을 때 챙기는 것도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2, 3년이 흐르면서 남편은 친정은 뒷전이고 시댁만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도 결혼하기 얼마 전에 시작한 사업을 적응하고 있었던 때라 엄마를 잘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만 챙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그 차이는 제가 느껴질 정도로 보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엄마도 좀 챙겨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정말 황당했죠. 당신 저번에 시댁에 갔다 왔어? 어머님 당신이 뭐 놔두고 갔다면서 전화하셔서 알았어. 언제 시댁에 갔다 왔던 거야? 그래도 말이라도 해주지. 가는 김에 우리 엄마도 얼굴 좀 보고 오면 좋잖아. 시댁이랑 친정이랑 서로 다른 지역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사시는데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와주지 그랬어. 우리 저번에 어버이날 때도 가보지도 못했었잖아. 당신 어머님한테 연락 안 드려? 당신이 연락드리면 됐지. 뭘 가서 보기까지 해. 솔직히 어머님도 나보다는 당신 더 보고 싶으실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딸인 당신이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게 낫지. 아,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언제 집에 올 거냐고 하더라. 솔직히 며느리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 줄 알아? 이참에 시간 좀 내서 장모님께도 갔다 오고 우리 집도 갔다 오자. 아니, 그건 상관없지만 당신은 한가할 때 시댁은 가고 그 옆 동네 우리 집은 안 가면서 나는 시간 내서 우리 엄마만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시댁도 가야 돼? 그거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저번에 생선도 챙겨주셨잖아. 당신 엄마가 바리바리 다 싸주신 거 그냥 집 앞에 놔두면 가져간다고 했다며? 그런 건 가지고 갈 시간은 있고 엄마 얼굴 한 번은 못 봐? 난 이런 게 불만이라는 거야. 아니, 정 불만이면 당신 시간 내서 가보라니까. 나는 내 시간 내서 우리 집 갔다 오잖아. 당신도 시간 내서 당신 네 집 갔다 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 낸 김에 시댁도 좀 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렇지. 시댁에는 며느리가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나야 아들이라서 그런 거 살뜰하게 못 챙기는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여자고 그런 것들 잘 챙기니까 시댁에도 들리라고 하는 거지 뭐. 남편은 마치 선심을 쓰듯이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신은 시간 내서 자기 집에 다녀오는 것이니 당연한 거고, 저는 시간 내서 친정도 가야 하지만 시댁도 가야 한다는 말이었죠. 본인은 한가해도 친정은 챙기지 않지만 저는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시댁을 챙겨야 한다는 말들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댁을 더 살뜰히 챙겼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본인 본가이기 때문에 더 챙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시댁이든 친정이든 무언가를 사드리는 날이면 시댁은 100만 원을 써도 모자랐고, 친정에는 10,000원만 써도 가분하게 쓴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남편은 제일 먼저 시댁에 가서 제일 좋은 가전제품을 구입을 해줬지만, 친정에 뭔가가 고장이 났다는 말을 들으면 AS를 불러주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어요. 당신 다음 주에 좀 시간 돼? 나 다음 주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엄마가 이번에 냉장고가 고장 나셨다고 하셨거든? 수리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알아봤는데 그 돈이면 그냥 새 냉장고 사는 게 낫겠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냉장고도 벌써 10년도 더 지난 건데 고장 날 때도 된 것 같고, 저번에 시댁에 바꿔드린 냉장고 그거 얼마라고 했지? 그걸로 바꿔드리면 어떨까? 뭐? 아니, 저번에 크게 돈 쓴 지 얼마나 됐다고? 너 갑자기 목돈을 쓰겠대? 장모님네 냉장고 10년밖에 안 된 거 아니었어?
그 정도면 수리기사 불러서 다 고쳐서 쓰는데 무슨 새 걸 사? 우리 엄마네야 10년도 훨씬 더 넘은 가전제품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지. 당신 설마 내가 우리 집 냉장고 바꿨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당신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바꾸겠다 하는 거면 진짜 유치한 거야. 내가 아무리 유치해도 그런 걸로 바꾸자고 하겠어? 진짜 고장나서 그러는 거야. 나도 수리 부르려고 했지. 근데 고치려고 하면 비용도 들 테고 엄마가 이미 전부터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 시댁 냉장고며 세탁기도 싹 바꿔드렸잖아. 우리 집도 한번 그렇게 바꿔드리면 안 되는 거야? 냉장고 고장난 지 오래됐는데 부담되시니까 그냥 참고 참으신 거야. 요즘 누가 10년 넘었다고 냉장고를 바꿔? 주변에 봐도 아무도 10년 넘었다고 바꾸는 사람 없거든? 당신 그런 식으로 사치하면 우리 돈 못 모아. 그러지 말고 내가 수리기사 불러줄 테니까 어머님한테 수리기사한테 한번 수리 받아보라고 좀 해봐. 어머님이 혹시 바꿔달라고 하신 거야? 장모님도 참 우리 사정 뻔히 하시면서 다음에 우리 좀 상황 좋아지면 바꾸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수리하는 걸로 해. 내가 예약해 줄 테니까 예약하는 거 걱정하지는 말고. 집에 있는 가전 가구들이 연식이 오래되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단박에 그럴 수 없다며 거절을 했어요. 그때 정말 황당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몇 주 전에 시댁 가전제품들을 싹 바꿨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그때 바꾸면서 남편이 결제를 다 했던 걸 알고 있는데도 남편은 시댁에서 바꿀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가 친정에서 구입을 할까 망설이자 바로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지만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유통 관련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사업을 운영하고자 몇 년은 밤낮 없이 뛰어들었고 그러다 결혼 5년 차가 되고 난 후부터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 직원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었죠. 그렇게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업을 키운 걸 알고 있으면서 남편에 대한 칭찬만을 늘어놓았어요. 너는 참 남편 잘 만나서 얼마나 편하니? 사장 자리만 떡하니 앉아있으면 네 남편이 알아서 사업 운영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자기 일 뒷전으로 하고 와이프 일 먼저 우선으로 처리하는 신랑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네 사업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거 다 우리 아들 덕인 거는 알고 있니? 우리 아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그 사업이 지금처럼 컸겠어? 어머님, 남편이 도와줘서 저도 편하고 잘 일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잘 키워온 회사예요. 남편도 일 다 내팽개치고 제 일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본래 그만두려고 했던 걸 핑계대고 그만뒀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최선 다한 저는 너무 서운하죠, 어머님. 네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그 사업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키운 건데 말 맞다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자가 사업장 사장으로 있으면 그게 잘 되겠니? 하여튼 너도 참 문제다. 네 남편 잘한다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걸 아이처럼 질투하는 거니?
너도 열심히 사는 거 알지만 솔직히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지금 상황 만들 수 있었겠어? 엄마, 그만 얘기해. 쟤는 다 자기가 잘한 거라고 말한다니까. 안 그래도 내가 뭐라고 했어. 이번에 일 그만두고 자기 일 도와줄 때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일 그만뒀다고 나한테 오히려 뭐라고 했다니까. 도와줄 때는 또 도움도 잘 받으면서 왜 그러는지 몰라 진짜. 어쨌든 엄마, 이번에 사업 잘 되면 내가 다음에 크게 한턱 쏠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사업은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꾸려나가고 있었고, 오랜 고생 끝에 최근에야 빛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며 남편은 모든 원인이 바로 남편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사업이 잘 되고 난 후부터는 저에게 항상 남편 복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 누구도 제공을 알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다만 엄마가 항상 저를 걱정하셨고, 고생한다며 철마다 좋다는 보양식은 다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고생한다며 저 먹으라고 보양식을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혼자서 애쓰는 제가 안타까워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일을 하고 와서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싱크대에는 먹다가 정리도 안 된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방에서 쉬고 있는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시모를 불러서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요즘 엄마도 기운 없는 것 같고 그러길래 내가 같이 먹자고 불렀어. 근데 장모님은 진짜 너무 하신다. 그래도 나도 있고 그런데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시지. 왜 당신만 먹을 정도로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래? 엄마랑 나랑 먹는데 너무 모자라더라. 엄마도 불렀는데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나는 또 당신이 장모님이 보양식 보내주셨다고 하길래 엄청 많이 해주신 줄 알았잖아. 당신은 당신 어머니 부를 생각은 하면서 우리 엄마는 부를 생각은 안 했어? 그거 솔직히 나 요즘 기운 없다고 엄마가 나 먹으라고 보내준 건데 그걸 왜 당신이 먹어? 아니, 당신이 먹더라도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새 나 아파서 골골거리는 거 당신도 다 봤잖아. 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걸 홀라당 다 먹어버릴 수 있냐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와, 당신이야말로 너무한다. 당신만 일해? 나도 일하잖아. 나도 같이 일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은 아프니까 더 고생하는 거고 나는 안 아프니까 고생 안 하는 거라는 거야, 뭐야? 당신이야말로 너무한다. 당신은 운동도 안 하고 자기 관리도 잘 안 하니까 맨날 그렇게 아픈 거야. 이런 거 먹는다고 몸이 좀 나아지기라도 하겠어?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고작 이거 조금 먹는 거 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어떻게 고작 그거 조금 먹은 거라고 할 수 있어? 그거 엄마가 나 아프니까 몸보신하라고 정성스럽게 다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먹을 거였으면 애초에 나한테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 먹으라고 보내주셨다는 거 당신 다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부를 거였으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아, 됐어. 내가 밖에 나가서 그것보다 더 좋은 보양 음식 사다가 놓을 테니까 그만해. 뭘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 난리야? 당신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엄마가 아들 집에 온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해? 그렇게 따지면 나도 장모님한테 너무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장모님은 우리 집 상황도 모르고 이렇게 보양식 조금만 보내주시는 건 생각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제발 좀 별것도 아닌 거에
유난 떨지 마. 남편은 같이 사업을 하면서 고생하는 처지에 제가 저 혼자 일을 하는 것처럼 군다면서 예민하다 말을 했어요. 전 그런 걸로 서운한 것이 아닌데도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예민하고 유난 떤다며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혼자서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남편과 같이 일을 하니 누군가와 의논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더라고요. 남편과 애틋하게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사업을 일구면서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늘 양가 어머님들이 끼게 되면 마치 편을 가른 것처럼 시댁 친정으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명절날은 그 전날부터 어머님께서 명절 음식은 꼭 해야 한다며 저를 부르셨어요. 열심히 명절 음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친정에 가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거래처에 일 터진 것 같다면서 금방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명절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달라며 부탁을 하고 갔어요. 일찍 오겠다던 남편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은 잘 해결했어? 어디 거래처에서 일 생긴 거래? 그래도 나한테 먼저 연락 주실 텐데 어떻게 당신한테 먼저 연락 갔던 거야? 명절인데 오늘 같은 날 문제 생겨서 어떻게 한대? 해결은 된 거야? 나도 같이 가볼 걸 그랬어.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챙겨서 가자. 엄마 아까부터 기다린다면서 연락 왔어. 오늘 점심에 오는 줄 알고 기다리시다가 점심도 그냥 대충 드셨다고 하시는데 가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 지금? 아니, 바로 가자고? 나는 우리 집에서 얼마 안 있었잖아. 그리고 일 해결하느라고 나도 정신없어서 점심도 겨우 때웠어. 그러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처가에 가자. 장모님도 지금 우리가 가면 늦고 챙기려고 하시면 피곤하시잖아. 오늘은 가도 너무 늦으니까 어차피 바로 옆인데 내일 가는 건 어때? 그래, 이제 다 늦어가지고 어딜 간다는 거니? 아들도 이제 일 정리하고 왔는데 지친 기색으로 처가 가면 장모님이 잘도 좋아하시겠다. 일 이제야 처리했다고 하는데 너는 무슨 일하다가 바쁜 애한테 바로 가자고 해. 그냥 오늘은 여기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 너네 엄마한테도 얼른 말하렴. 말하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 그래도 바로 옆 동네인데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그럼 아까 낮에라도 연락을 해주지 그랬어. 나는 당신 금방 끝난다고 하길래 금방 올 줄 알고 엄마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게 지금 이 시간이야. 낮에 나라도 갔다 왔지 그러면. 암튼 일 해결됐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쉬자. 당신도 지금까지 해결하느라고 뛰어다녔다며. 남편은 늦은 시간 돌아오고 너무 지치고 힘들다면서 바로 저희 집에는 못 갈 것 같다고 말을 꺼냈어요. 점심 되기 전부터 나가 저녁이 될 때까지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온 남편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홀로 기다리고 계실 엄마도 너무 걱정이 되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거래처에 갑자기 일이 생기긴 했지만 1시간도 안 돼서 다 마무리가 되었고 바로 집에 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 사실은 저만 모르고 있었지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까지 했던 상황이라 시모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였죠. 전 그 사실을 알고서는 정말 크게 분노했고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쉬고 싶은데 또 저희 집에 가면
제대로 쉬지 못하니 그냥 핑계 삼아 밖에서 놀다 들어왔던 거라며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오히려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점점 남편과 시모에게서 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은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어버이날에는 처갓집에 먼저 가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어버이날 때 우리 처갓집에 먼저 가자.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이번에는 처갓집에 먼저 가서 하루 자고 오고 그러자. 안 그래도 장모님한테 해드린 것도 없고 이래저래 신경도 많이 쓰였는데 이참에 가서 사이 노릇도 좀 하고 당신도 엄마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웬일이야? 당신 항상 당신네 집에만 가자고 했었잖아. 작년 어버이날 때도 당신 어머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야 한다면서 나 데리고 꼭 시댁에 갔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달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머님이 괜찮아 하실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왜 이렇게 집에 안 오냐면서 전화 왔었잖아. 일 바쁘다고 했는데도 어머님 엄청 서운해 하시던데?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번에 장모님이랑 술 한잔 해야 되겠다. 나도 사람인데 다 생각이 있지. 솔직히 나는 장모님이 사회생활도 계속 하셨고 장인어른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장모님은 괜찮으실 거라고 마냥 생각했던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장모님도 우리 엄마랑 똑같으니 엄마처럼 외롭고 힘드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올해부터는 우리 양가 번갈아 가면서 가자. 당신 갑자기 철들었어? 엄마한테 이 말 해주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맞아. 엄마 요새 엄청 외로워하시거든. 안 그래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아등바등 생활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셨는데 이제는 일도 다 정리하시니까 그래서 더 적적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주변에 친구분들도 안 계시고 그러니 기댈 곳이라곤 딸내미 나 하나뿐인데 나도 바쁘니까. 고마워 당신. 그렇게 생각해 주는 줄 몰랐네. 저는 갑자기 친정을 챙기려고 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순간 철이 들었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양가 어머님들 선물을 고민했어요. 특히나 이번 어버이날은 저희 집에 가기로 했어서 시모께는 어떤 선물을 보내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면서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걱정된 마음으로 시모께 연락을 드렸는데 통화하는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밝으셨어요. 어머님, 남편한테 혹시 들으셨어요? 올해는 저희 집에 좀 가보려고요. 요새 엄마가 기운도 많이 없으시고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전날이나 그 전주에 쉴 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아니면 어버이날 저희 집 갔다가 다음날 어머님 댁에 갈게요. 어머님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러 가요. 아이고, 아니야. 진정에 가서 편하게 푹 쉬다가 와. 안 그래도 사돈께서 요즘 기운이 없으시다고 하길래 뭐 보양하실 거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돈께서는 요새 뭘 좀 잘 드시니? 나이 들수록 먹는 건 잘 챙겨서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 집은 올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정해서 푹 쉬다가 와. 알았지? 안 그래도 이사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이번 어버이날은 그냥 지나가자고 하려고 했거든. 어머님, 이사 언제 가세요?
잔금은 다 치르셨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괜히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만 더 받으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지 못했거든요. 이사 가기 전에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으세요? 어머님 혼자 정리하시려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아니면 어버이날 지나서 제가 사업장 좀 쉬고 도와드리러 갈게요. 에이, 도와줄 게 뭐가 있어. 너희가 다 도와주니까 내가 편하게 이사 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래도 아들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들었니? 솔직히 말이야. 나도 우리 아들 키우면서 돈도 돈이지만 진짜 힘들기도 했거든. 이게 보상을 바라고서 키운 건 아니지만 떡하니 돈 지어주니까 그간 힘들었던 게 싹 내려가는 느낌인 거 있지? 어쨌든 이사 가면 너희 집이랑도 가까우니 너희도 편하고 좋지 않겠니? 어버이날 선물은 잘 받았어. 벌써부터 이렇게 큰 선물 해주면 내년부터는 얼마나 좋은 선물 해주려고 그러니?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다들 정신없으니 지나가고 이사하고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보자꾸나. 시모와 통화를 하면서 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시모에게 드린 돈도 없었고 평소에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때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는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이사하는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던 시모가 어쩐 일로 그걸 다 해결했다고 하니 전 그때부터 저희가 모으고 있던 적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건 바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적금 때문이었어요. 순간 지난달 적금이 만기되어서 남편이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 좋은 적금이 있다며 본인 명의로 넣어두겠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남편에게 핸드폰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 그 돈은 고스란히 시모에게 이체가 되어 있었고 그걸 보고선 정말 황당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남편은 선심을 쓰듯이 저와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이 도착하자마자